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남편이랑 같이 보려고 글 씁니다. 남편이 8년이나 다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도 난리라서요. 경력이 필요한 자리라 졸업 후 1년 경력 쌓고 이직했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결혼 전에도 제 직업 알고 있었고 지금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요. 이제 와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남편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도 직업적으로 무시하는 느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요. 저는 다른 회사들처럼 한국에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업계에서는 인지도 있는 회사에 다녀요. 남편이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의 이미지와는 다른 거 알아요. 조기 출근은 안 하지만 야근 밥 먹듯이 하고요. 주말에도 연락 받을 때 종종 있어요. 그냥 출퇴근 시간이 불명확한 직업이에요. 일이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보상해 주니까 만족하고 돈 때문에 만족하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남편은 작은 사업체 운영 중이었는데 최근 중국 쪽하고 계약이 체결된 게 있어서 갑자기 규모가 좀 커졌어요. 수입이 달라지니까 제가 버는 돈은 푼돈 같아 보이는지 일 그만두고 본인 회사로 들어오래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아이도 가지려면 힘든 일 못한다고. 저는 사업 경영 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이고 재무제표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남편 회사에 들어간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중국 회사와 사업 시작하면서 중국어 가능자가 필요한데 저는 영어, 불어가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 회사에 전문 통역사가 셋이나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대학 4년까지 해서 20대 전부를 이 일에만 쏟아부었고 지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것도 같은데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딱 좋았을 텐데. 남편은 퇴사 얘기 나올 때마다 그 돈 안 벌어도 우리 집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아이 가져야 하는데 당신은 책임감도 없냐는데 아이 갖고도 회사 다닐 수 있고 임산부는 재택 전환할 수도 있어요. 육아휴직도 자유롭고 눈치 안 봐요. 그냥 업무 강도만 빡세요. 아이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 못하는 게 일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불 웨어되는 통에 요즘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와서 머리가 막 빠져요. 출근할 때 얘기하고 점심에 카톡으로 사직 처리하고 와라.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이렇게 골아 떨어지는 일 언제까지 할 거냐고. 골아 떨어지는 거 아니고 11시인데 당연히 잠 오죠. 저 결혼 전, 아니 대학 때도 11시 넘긴 적이 없어요. 잠 와서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야근 자주 하지만 그래도 8시에는 끝내요. 퇴직 얘기해서 듣기 싫다 하면 그런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왜 그렇게 목매냐고. 그러고 내가 당신 사업한다고 장사꾼이라고 비하한 적 있냐. 직접 해보지도 않고 비하하지 말라고 말해도 참 대단한 직업 가지셨다며 비아냥거려요. 원래는 아니랬고 오히려 존중하는 편이었어요. 미화된 기억일 수도 있지만. 근데 최근 계약건 이후로 더 심해지네요.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해외여행 다 보내주고 아이 보모 붙여주겠다. 원하는 거 다 사주겠다라는데 제가 원하는 건 제 커리어인데요. 남편은 이제 돈만 눈에 보이는지 제 직업을 저런 물질적인 걸로만 평가하고 제 연봉은 돈 같지도 않나 봐요. 해외 파견 있는 것도 남편 때문에 포기했는데 저렇게 무시하니까 억울하고 사람 자체가 꼴보기 싫어져요. 자기도 아빠 될 준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힘들게 1군1 포기하고 아이 갈 준비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요? 추가. 너무 대놓고 말한 것 같아서 특정 정보는 지우겠습니다. 원래는 남편이랑 같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글 보여주지 말라는 댓글에서 말씀하신 남편 반응이 딱 남편 성격이랑 같아서요. 설득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해보고 그러고도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업무량 관련해서는 제가 최대한 조절하고 있고 아이도 저는 낳을 생각이었어요. 회사에 아이 셋 두고도 다니시는 분 있고 회사 분위기가 남자분들도 와이프 바쁘면 스케줄 조정해서 아이 밥 준비하러 일찍 들어가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평범한 날일 때 좀 더 일해야 하긴 하지만 남편 자랑도 제 자랑도 아니고 그냥 남편이 직업을 무시하는 그 태도가 불만이었어요. 돈으로 따지자면 저보다 더 많이 버는 분들 넘쳐나고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단 우리 회사에서만 봐도 저보다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 자랑하겠다고 여기에 올리겠어요. 남편도 사실 저 혼자만 대단하다는 거지 업계 평가는 스타트업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다.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아이를 키우는 건 공동 책임이라 하더라도 사업 돕는 건 아내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빙자해서 하는 말의 속뜻은 직업 비하인 거, 그게 싫은 거였어요.
본인 회사 들어오라는 것 자체가 제 커리어는 하찮은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회사에 앉히겠다는 건 경력이 필요 없는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지금까지 일한 게 아니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막 넋두리 했네요. 남편과 최대한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어느 한쪽이 피해보지 않고 서로 조율하는 쪽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승진 욕심도 많고 원래 일 욕심이 많아요. 일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업무량을 조절할 생각은 있어요. 잘 조율되기를 바라고 무조건 남편 생각이 이상한 거다 생각했는데 댓글 보니 남편과 저는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 같네요. 가치관 다른 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건지, 대화로 극복이 가능한 류인 건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안녕하세요. 작년쯤인가 고민하고 있던 걸 여기에 올려서 좀 많이 받았었어요. 남편은 사업하고 있고 전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그만두라고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의 후기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집에서 쉬면서 몇 달 안 됐지만 짧은 후기 남길게요. 그때 하도 난리에 말도 안 통하고 해서 결국 그만둬봤어요. 진짜 그만둔 건 아니고 휴직계를 냈어요. 남편한테 휴직계 수리된 날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말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라고요. 아이 계획도 세워보자며 좋아하길래 그때 퇴사 문제로 싸울 때 너무 저만 생각했나 싶어 미안한 마음도 들 정도로 좋아했어요. 휴직계를 내도 제가 맡고 있던 과제들이 있어서 그건 마무리해야 하니까 남편 출근한 후 잠깐 나가서 일 보고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집은 진짜 언제 그렇게 싸웠냐는 듯이 평온해졌어요. 제가 집에서 쉬니까 아침 차려주고 남편은 모임이니 인사니 접대니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으니 크게 만나서 부빌 일이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남편은 그때 약속한 것처럼 저한테 카드랑 경제권 전부를 주더라고요. 제 퇴직금은 저보고 비상금으로 쓰라는 통큰 말도 했었던 기억이. 점점 그때 그렇게 싸웠던 게 미안할 정도로 남편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론 정말 사소한 대화에서 평온한 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남편한테 식사랑 후식으로 과일을 주는데 남편이 갑자기 냉장고를 뒤지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냉장고가 이게 뭐냐고 하면서 과일 좀 넉넉히 사두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매일 장 보고 과일도 매일 사서 종류별로 다르게 주고 그랬는데 남편은 그 종류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기가 카드까지 맡겼는데 적어도 과일은 동시에 5종류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탁점을 들어달라고요. 자기가 다른 게 먹고 싶어졌을 때는 바로 손을 뻗어서 과일을 고를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한숨 푹 쉬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좀 더 신경 쓰고 그랬는데 남편이 점점 일정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와선 꼭 냉장고 문을 열어봐요. 그리고 이건 살 필요 있었어? 라며 얘기해요. 자기가 안 먹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샀냐는 뜻인데 그럼 저는 안 먹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샀네.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요. 딱 제가 먹는 것만 지적.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드 내역도 전부 남편한테 문자로 가고 있었고 매일 장 보는 거 아니까 본인 기준에 좀 많이 긁혔다 싶으면 냉장고를 확인한 거였어요. 제가 맡고 있던 일 처리하느라 사람들한테 커피도 사고 그럴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커피 머신을 3대나 사왔어요. 의도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더니 커피 밖에서 사 먹으면 귀찮지 않냐고 집에서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일부러라도 작은 돈, 큰 돈 할 것 없이 남편 카드 써왔는데 딱 알겠어서 그 다음부터 그냥 소소한 건 제 카드로 쓰고 그랬더니 저보고 집안 가게 잘 돌본다네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제가 쉬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때인가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보고 푹 쉬었냐고 묻더라고요. 아직 부족하다 했더니 너무 쉬어도 몸이 고단하다며 자기 일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부부가 같이 사업체 운영하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게 정말 멋있는 부부인 것 같다고요. 전 남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더러 제가 휴직 중이다 보니 서류가 꼬일 것 같아 거절했는데 한심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갑자기 경영학 책이랑 미시, 거시경제학인가 그런 류의 책을 사왔어요. 남편은 경영학도였으니까 그게 당연히 쉽겠죠. 그런데 전 그런 책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책을 좀 보래요. 이런 쪽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는 평생 반려자라도 매력 없는 거라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럼 당신은 내가 하던 일, 내 전공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 그랬더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기본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과 누구나 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일을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직업엔 귀천이 있는 거라는 말을 돌려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대통령 전부 이공계 출신이 있냐고, 세상은 자기 같은 인문계가 움직이는 거라고 말도 했었죠. 전 굳이 따지자면 이공계 출신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영어가 능숙해야 해서 영어를 하고 불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불어를 하는데요. 남편은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런 고리타분한 언어를 하냐고, 중국어도 안 배우고 뭐 했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통역사들 보라고,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 사람들은 아예 중국어 통역을 하려고 온 분들이고, 저는 불어가 필요해서 한 건데, 저도 남들 눈에는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은 그 차이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고 지금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남편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생활비를 제외한 순수히 저한테 들어가는 돈이랑 식비는 제 카드로 해결하고 있고, 제가 끌고 다니던 차도 남편은 못마땅했던지 타지 않으면 좋겠다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저번 달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은 남편이 저보고 대학을 다시 다니라는 제안을 했었을 때였는데요. 더 이상은 참아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까진 못해준다 했었어요. 남편은 말하길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넌 먹고 자고 아이 낳는 거 말곤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딱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미안하대요. 참았어야 했는데 요 몇 달 동안 저한테 너무 실망하고 싫어하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직장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했던 말들을 그대로 한 결과 저는 망가진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있는 거 알지 않냐고,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랑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당신 아이 낳기 싫으니 내 할 일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하길 무슨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집에서 카드 긁는 것처럼 쉬운 건 줄 아냐고 그러네요. 직장생활 10년 가까이 한 저한테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 다음 달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돈 벌어올 테니까 입 닥치고 네 일이나 하라고요. 내 앞길에 걸리적거리지 말고 꺼지면 더 좋겠다고 했더니 사태가 심각한 걸 알았나 봐요. 전에 여기에 글 썼을 때도 일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했고, 친구들도 일 그만두면 제 인생 끝나는 거라고, 여자로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생 끝나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정말 남편에게 홀려서 일 그만뒀으면 어쨌을 뻔했나 싶은 요즘입니다. 다음 달에 복직해요. 쉴 때 모아두었던 소소한 언어폭력, 인격 모독성 발언들, 전부 이혼할 때 써야 할 것 같아서 기분이 참담하네요. 남편은 자기를 속였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더니 조용합니다. 속인 건 미안하지만 그게 당신 본 모습이었다고 했더니 인정을 안 하네요. 아내가 아니라 돈 안 쓰는 가정부에 돈 안 쓰는 부모를 원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가 봐요. 여튼 4개월간의 휴직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안 그만두길 정말 잘했어요. 정말 딸, 친구,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충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추가, 이혼 안 하시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이미 2달 전부터 이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 부분 때문에 자기를 속였다고 난리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익명이지만 내가 고른 남편을 욕하는 거고, 그게 결국 과거에 사람을 잘못 본 제 허물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평범한 것만 썼지 가끔 의아할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증거들을 몇 달간 모아놔서 이혼은 수월할 것 같아요. 제가 법률적 지식은 없지만 이런 상황일 때 아무리 남편이 잘못해도 제가 합의 없이 집 나가면 저한테 유책 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주워들어서 남편한테 좋게 말해서 합의 증거 남겨놓고 전 친정집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인정하는 게 휴직하고 남편을 속인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겪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의심하고 있는 남편의 속마음이 진짜 맞을까? 검증하고 싶었고, 그래서 휴직 첫 달은 정말 반성했어요. 남편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퇴사를 말했던 거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불과 3개월 반 정도 만에 저렇게 되어버린 거죠. 실망감이 드는 건 당연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남편이 치밀한 사람이었다면 몇 달 속이고 완전히 자기를 맹신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다행이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몇 달을 못 참고 본심이 튀어나왔을까 하고 헛웃음이 나네요. 남편은 자기가 정말 사람을 잘 보고 사람 속마음을 잘 읽는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는 더더욱 그런 것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게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 자기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따냈는지 그런 걸 자랑 삼아 말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비상등이 켜졌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이지만 이 사람 좀 이상하다 하는 경고등. 첫 베풀분이 제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그게 딱 맞는 표현이거든요. 남편이 커피 머신을 3대씩이나 사온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난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는 의미로 제 자존심을 꺾으려는 것. 또 그 커피 머신을 산 곳에서 환심을 위장한 갑질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3대를 같은 브랜드에서 사왔거든요. 한 번에 3대씩이나 샀다. 그것도 커피를 좋아하는 놀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라는 남편 타이틀을 그곳에서 갖고 싶은 거죠. 이렇게 저를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건데 정말 정강이라도 한 대 까고 싶은데 그러면 남편이 본심을 숨기고 또 예전처럼 저 걱정하는 척 할까봐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먹고 자고 애 낳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는 말도 아마 철저히 계산한 끝에 고르고 고른 단어였을걸요. 제가 남편이랑 퇴사 문제로 얘기할 때 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 커리어도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삶도 중요하다고 말했던지라.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내는 딱 먹고 자고 애 낳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 세 단어 조합이 제 인격을 완전히 누르는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 거예요. 제 휴직 기간이 남편한테는 때가 왔다 였을 거예요. 때가 왔다고 놀자판 버린 남편이랑 같이 놀아준 것 뿐인데 왜 저렇게 억울해하는지 우습네요. 저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하면서 남편 속이니까 좋냐고 하는데 넌 갑의 위치니까 상대방 의중만 살피면 되지만 난 을의 입장에서 돈 벌었던지라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는 갑의 기분까지 알아채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네요. 이혼 사료는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을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도장 안 찍을 것 같아서 서로 밑바닥까지 봐야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남편의 밑바닥을 다 봐버려서 실망할 게 없는데 남편은 쟁판 동안 제 밑바닥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기분은 착잡하지만 동생과 함께 이런 얘기를 농담조로 하며 마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4번째 추가. 남편이 원래 저런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결혼 생활할 때도 몰랐다가 작년부터 자기가 사람 마음을 잘 본다는 등 말할 때나 그냥 사소한 말 몇 가지에서 이상한 걸 느꼈던지라. 그때쯤이 남편이 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끝나서 그런 본심을 마음껏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동안 절 따져보고 평가했던 거죠. 전 아내 인턴이었고 처음부터 인생 포트폴리오 짜고 시작하는 사람 있죠? 난 몇 살에 취직하고 몇 살엔 퇴사해서 사업하고 몇 살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기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연기도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성취감에 젖어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 남편은 이런 부류였던 것 같네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기 자서전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을 때부터 의심했던 거였어요. 익명 게시판에 털어놓는 게 옹졸해 보일 순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터놓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속이 시원하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번째 사연입니다. 27, 동갑내기 남편과 신혼 3개월 맞벌이하는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1학년 때 서로 눈 맞아서 연애하다가 군대 기다리고 6년 연애하고 올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결혼했습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남편은 몸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년 연애하면서 흠 잡을 것이 딱히 없었어요. 항상 이쁘다, 고맙다 이런 말도 이쁘게 잘했고 기념일 잘 챙겨 연락 잘하고 오래 사귀었는데도 잊을만 하면 깜짝 편지, 꽃다발, 같이 자다가도 추워서 뒤척이면 본인이 일어나 이불 다시 덮어주는 등 다정다감한 남자 그 자체였어요. 연애 때 싸운 적도 정말 손에 꼽네요. 그랬기에 이른 나이에 결혼까지 강행한 거죠. 결혼식 올리고 나서 사정상 신혼여행을 바로 못 가고 2주 정도 지나서 갔는데 신혼여행 때부터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네요. 신혼여행에서 관광지를 가도 맛집을 가도 이 사람은 툴툴거리기만 하고 이유 없는 짜증을 많이 냈어요. 날씨가 덥다, 사람이 왜 이리 많냐, 음식이 왜 이리 비싸기만 하고 맛은 형편없냐, 짜증나니까 그냥 들어가서 쉬자. 이 말을 신혼여행 내내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냐, 고민 있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거 아니라고 라고 짜증내더라고요. 말을 하려고 하질 않으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혼여행 후로 늘 짜증만 내더군요. 맞벌이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을 차려주길 원했어요. 저는 남편보다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렇다고 남편보다 급여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 내가 시간적 여유가 더 많으니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저녁 차려줬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엔 밥 먹고 TV 좀 보다가 바로 쌩 하고 출근. 퇴근하고 와서는 차려진 밥 먹고 TV 보다가 핸드폰 게임하다가 자러 들어가요. 일이 고돼서 그렇겠거니 하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요즘 일 문제로 고민이 많고 힘들 때라 그러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려주려는 저에게는 일종의 노력이었죠. 그러다 3주 전쯤 제가 몸살을 심하게 앓아서 아침 못 차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회사도 하루 쉬었습니다. 당연히 저녁도 못 차렸죠. 퇴근하고 오는 길에 아파트 상가 앞에서 죽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던 날입니다. 당신 죽집에 도착하기 15분쯤 전에 내가 전화로 시켜둘 테니 픽업만 해와 달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했던 날인데 죽을 왜 사가냐며 저녁 안 차릴 거냐고 성질을 잔뜩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저녁 안 차려주냐고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는데 너무 듣기 싫어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몸 일으켜 나가서 상가 앞에서 죽을 포장해 왔어요. 그 죽집에서 파는 장조림 반찬도 별도로 사면서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아파서 그러니 저녁은 이거 반씩 나눠 먹자고 했어요. 참고로 죽이 양이 많아요. 거의 2인분인지라 원래 여기서 죽 시키면 반 정도 덜어서 먹었어요. 장조림 반찬도 있으니 오늘은 일단 이렇게 먹자고 하는데 입술만 삐쭉대고 대답이 없길래 저는 일단 먹어야겠어서 한 숟가락 떴죠. 근데 그걸 엎어버리더라고요.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처럼 그냥 죽통을 손으로 걷어차서 들어 올리면서 그대로 엎어버렸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아내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것도 죽 엎어버리는 것도 너무 서러워서 많이 울면서 화내고 싸웠었네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안 했어요. 소리 지르지 마라, 울지 마라, 짜증난다, 어쩌라는 거냐는 식으로 일관했었죠. 여기 내용까지는 이전에 판에 썼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현자 타임이라고 하나요? 내가 하는 짓이 부질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다. 이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제 마음이 식어가는 걸 저 스스로가 많이 느꼈어요. 이 사람도 저한테 딱히 화해하자고 시도하는 것도 없었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 후부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것도 그만뒀네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겠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혼으로 생각을 굳히게 됐어요. 참 웃긴 게 이걸 입 밖으로 꺼낸 것도 아닌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며칠 전부터는 연애 때처럼 돌아가서 다정다감하게 대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부터 몸이 살짝 으슬으슬해서 죽 포장해 와서 혼자 밥 먹고 나머지 반은 오늘 아침에 먹을 생각이었어요. 제가 출근 시간이 더 늦기도 하고 이젠 아침밥도 차리지 않으니 제가 더 늦게 일어나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보니 제가 먹으려던 죽 반 그릇을 본인이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엎어버렸어요. 그냥 사페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그냥 갑자기 엎어버렸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났죠. 갑자기 뭐 하는 거냐? 미쳤냐? 싸가지 없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과 안 하냐? 소리 지르면서 손찌검까지 하려 했는지 손을 확 들어 올렸다가 때리지는 않고 내려놓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해줬어요. 소리 그만 질러라. 시끄럽다. 라고. 몇 초 멍 때리다가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과하라고 전화에 카톡에 난리도 아니네요. 똑같이 밥상 엎어줬는데 후련하지가 않아요. 6년을 연애했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하려니 참 허무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 기분을 지울 수 없고 이 사람과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갔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후련하지 않은가 봐요. 이혼을 할까요? 참을까요? 를 물어보는 글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들이 아깝지만 앞으로 보낼 시간들이 더 소중하고 값지니까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잡아야 아까운 시간들을 더 만들어내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한마디라도 위로 한 번만 해줄 수 있나요? 추가.
글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추가하네요. 우선 위로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글 올리고 나서도 계속 문자랑 카톡, 전화가 번갈아 오길래 전화 받아서 나는 너라는 사람한테 사가고 싶지 않다. 너라는 사람한테 속아 결혼까지 가능한 내 자신에게 미안하고 남들 꿀 떨어지게 즐기는 신혼에 네 눈치만 보며 살얼음판 걸었던 내 자신에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 이혼 들먹이길래 이혼하고 싶은 거 맞다. 그러니까 이혼하자 하고 말다툼 살짝 하다가 끊었거든요. 근데 전화 끊고 몇 분 지나서 초반에 안 잡으면 기 죽어서 살아야 된다고? 주변 친구들이 그런 말 했어서 저한테 그렇게 한 거라고 울면서 말하는데 진짜 웃기네요. 이 사람 친구가 내 친구고 내 친구가 이 사람 친구고 다 아는 사이인데 저희 주변엔 결혼한 친구가 없어요. 미혼인 사람들이 저런 조언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런 말을 듣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니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진 기분이네요. 댓글 중에 기 죽이려고 그런 건가 보다 라고 달아주신 분 계셨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 죽이려는 행위였다고 해도 연애 때 봤던 눈빛을 결혼 후에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핑계 같고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두 번째 추가, 이 사람 가정환경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몇 자 적고 가려 합니다. 서로 대학생 1학년이었을 때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본인 고교 시절 내내 정신병원에 계시다가 생을 달리하셨다고 들었고 어머님은 대학 입학쯤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지병이라고는 했는데 가족 관련 얘기만 하면 눈물부터 흘리는 사람이어서 집요하게 묻지는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흠도 아니고 부모님 얘기만 하면 슬퍼하는 사람인데 어떤 정신병이냐, 입원해 계시다가 어떤 연유로 돌아가신 거냐, 어머님은 어떤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었어요. 묻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게 남편 가정환경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6년 동안 사귀면서 어떻게 몰랐냐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었고 폭력적인 성향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연애 땐 제가 아프다고 하면 죽을 써오거나 하다못해 죽을 포장해서라도 가져다 주며 본인 생각해서 꼭 먹으라고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초반에 기를 죽여야 된다라는 조언을 들어서 제게 그렇게 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작정하고 6년간 저를 속인 거고 이제야 본성이 드러나는 거겠죠. 작정하고 속이는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겐 없었나 보네요. 위로해주신 분들,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이혼을 해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글을 올린 건 아니었고 이혼으로 마음은 굳혔어요. 후련해야 하는데 후련하지가 않고 잘했다, 괜찮다, 위로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익명을 빌어 익명이 여러분에게 힘을 얻는 것밖에 없었네요. 위로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린 상황이고 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지만 속으론 이런 딸이 몹시 안쓰러우시겠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못난 딸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씩씩하게 사는 모습으로 죄송한 마음을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발이 넓으신 덕분에 유능한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 쪽에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상황이어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카톡으로 증거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었는데 혹시라도 이혼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모든 내용이 증거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아요. 성립 조건이 있더라고요. 일단 틈틈이 수집은 해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혼집이 제 명의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게 되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요. 추후에 일이 모두 마무리되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세 번째 추가. 안녕하세요. 고민도 많고 힘들었을 당시에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의 답글들을 보며 많은 위안을 받았고 그 답글 중에는 늦더라도 후기를 꼭 알려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많이 늦었지만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기에 당연히 갈라서겠다고 결심은 했었으나 모두 정리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감기 기운이 잦았었는데 그게 임신 초기 증상이었어요. 월경은 워낙에 불규칙적이었고 임신을 경험해본 적이 없던 터라 몸에 나타난 사소한 변화들이 임신을 알려주는 증상인 줄도 모른 채 지냈었네요. 저는 갈라서는 건 갈라서는 거지만 나에게 찾아온 아이는 당연히 낳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찬성, 아빠는 반대 입장이셨다가 결국 제 뜻에 따라주셨어요. 낳겠다고 다짐을 하고도 당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서 노심초사하며 지냈는데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초보 엄마를 만나서 고생이 많은 아주 어여쁜 공주님이에요. 현재는 친정 엄마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지만 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네요. 저나 친정이나 금전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 부모님을 너무나도 존경했지만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존경심이 몇 배는 더 생기네요. 전 남편은 아직도 아이디를 바꿔가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오는데 매번 차단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새로운 아이디로 연락이 오네요. 버스 떠난 지 오래인데 말이죠. 저는 직업 특성상 연락처를 쉽게 바꿀 수가 없어서 아직 연락처를 바꾸지는 못했는데 조만간 연락처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무튼 요즘에 저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느낌이지만 서투른 실력으로 육아에 전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능숙해지겠죠?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될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따가운 시선 따위 받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많이 노력해 보려고 해요. 그 당시에 저에게 많은 위로를 건네주셨던 마음씨 따뜻하셨던 감사한 몇몇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짧은 글로 마무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